네, 석동현 변호사님, 장혜찬입니다. 지금 전화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네, 지금 저희 멸콩TV 30만 구독자들과 함께 라이브 하는 중인데요. 설 당일에도. 예, 예. 먼저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예. 우리 멸콩 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 올해가 또 시작된 지도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생각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하여튼 올해가 지금 설 연휴 첫날인데 다들 설 잘 보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엄한 이 지금 이 전선에서 이 내란 이 수사를 어떻게 막아내고 또 탄핵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좀 전까지도 막 여러분들하고 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지금 아주 둔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인 현재 이 지금 이 싸움을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모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불철주야 이 대통령님 변호를 위해서 쉴 틈 없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님 뵙고 왔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설에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우리 장 대표님 지금 내하고 지금 이 인터뷰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편하게 저희는 변호사님 뭐 원하시는 만큼 편하게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시간 레인지가 있으면 제가 좀 시간 배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네. 뭐 간략히 그런 부분은 지금 이 바로 저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또 우리의 동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동지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아주 정말 이 크리티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서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얘기를 제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잘 계십니다. 잘 계시고 또 설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지내는 이 처지나 상황이 얼마나 참 이게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대통령께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그래도 자기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당신이 불편한 어떤 기색,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잘 견디고 계시고요. 오히려 밖에 계신 우리 국민들 이 추위와 생계 어려운 분들 그런 걱정도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또 미래 세대들이 또 현실에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늘 그 걱정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참 나름대로 그 생활에 잘 견디시고 뭐 식사라든지 참 불편하고 참 너무 힘들기 짝이 없지만 그런 점엔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되시거나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지자와 국민들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면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우리 지지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꼭 공유하고 알리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정말 대통령님의 기본 입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국회의 독재로서 말이지 탄핵을 남발하고 또 입법 폭주를 하고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다 감축을 해버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도 뭐 한 건 재판하는데 4년씩 5년씩 걸린다든지 작용화되어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총체적인
행정사법의 위기를 하나의 국가 전체의 비상위기로 보고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말하자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계엄 상태를 뭐 이렇게 뭐 며칠씩 끌고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 선포하는 것으로 다 계엄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마샬로 그러니까 계엄 체제 하에서 기존의 행정을 다 중단하고 특별하게 행정기구를 만들고 또 사법 역시 특별한 사법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행정사법에서 어떤 폴리티컬 그 가버닝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죠. 전혀.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가 비상 상황을 이렇게 알리고 또 이 위기 상황을 호소함으로써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 보니까 또 계엄은 일단 선포하는 이상은 다소 간의 군사력을 출동시켜서 이렇게 이동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왜 군을 내세웠느냐 이게 불법 계엄 아니었는데 계엄이 바로 그 계엄하는 그 시간 동안은 군을 출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또 이런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수사기관이나 법조기관들도 마치 계엄이 곧 내란인 것처럼 계엄이 정말 어떠한 그 헌법을 벗어난 마치 대통령이 이 법을 넘어서 어떤 정말 특별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헌법 테두리 내에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선포했고 또 국회가 우리 헌법은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또 해제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가 또 바로 2시간 만에 해제를 요구를 해서 해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인명사고도 없었고 무슨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거나 또 그런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야당들이 그냥 군이 국회에 몇 명이 왔다는 그것만으로 마치 국회를 없애려고 한 것처럼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처럼 또 거기다가 참 생각 없는 여당의 대표 내 누구라고 이름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여당의 그 정치 경험 없고 생각이 짧은 대표가 또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이 어떻고 이렇게 언급하는 구조 속에서 그냥 수사기관들은 내란으로 몰아치고 내란 범죄로 몰아치고 또 이 야당은 얼씨구나 가뜩이나 지금 윤 정부를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야당은 얼씨구나 하고 또 탄핵 소추를 하고 거기에 또 일부 여당의 그 의원들이 또 이 보안 내동해서 이렇게 지금 탄핵 심판과 그 내란죄 그 수사가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기소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거나 좀 어리둥절했던 많은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그리고 야당이 그간에 저질러온 이 횡포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그러니까 29명이나 이 공직자들을 탄핵을 한 것은요. 이게 네. 단순히 29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그 기능을 사람들이- 마비시키려고 한 거죠. 네. 그럼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의 장인 경우에 그 기관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감사원이나 예. 법무부나 또 방통위. 물론 방통위는 지금 170여일 만에 정말 하루짜리 방통위원장을 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이 의원 숫자가 깡패예요. 이 의원 숫자로서 그냥 그렇게 탄핵을 시키니까
그 방통위가 지난 한 5, 6개월이 사실상 지금 마비 상태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게 야당이 좀 정말로 이건 이 국정에 정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었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지지율이 올라와서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초반에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뭐 50% 전후까지 왔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깨어났죠, 이번 사태로 그렇죠. 인해서. 20대, 네. 30대 지금 꽤 왔는데 예. 이런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나 이러한 지지율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법부,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사법부, 또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시작해서 지금 4차 변론까지 하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5차 변론 또 들어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상황이 네. 녹록하냐면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장 대표도 보셨지만 하루짜리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면서 저는 좀 순진하게 생각하면 8대 0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에 쩔어 있다 하더라도 하루짜리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할 줄 알았거든요. 4대 4가 나왔죠. 네.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 4명은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하루짜리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맞다. 탄핵을 해야 한다고 손들은 그 4명은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짝대기만 꽂아놔도 탄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겠죠, 그 편하지 사람들은. 네. 그게 네. 다 눈에 보일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또 나머지 한 명을 마은혁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했던 그 재판관 한 사람을 또 어떻게든지 추가 임명하게 임명하려고. 만들려고 예. 지금 2월 3일 날 최상목의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또 선고를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아까 그 4대 4가 혹여 5대 3이 되거나 하면 또 마흔여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굉장히 이 상황은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내란죄 수사가 검찰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죠. 네.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제동을 한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네, 네. 이 사람들이 그냥 기소를 해버려서 계속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이게 대통령이 좀 지내기가 불편한 사항은 오히려 사소한 사항이고 네. 어떠한 이런 당신에게 당장 닥친 이 소위 수사와 탄핵 심판 이 지금 두 개의 어마한 이 싸움에서 굉장히 방어권 행사에 어마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취지는 난 일단 석방을 하고 너희들이 이 내란죄에 대해서 뭘 따지고 수사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새로 해라고 하는 그러한 준엄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더구나 구속 상태를 안 풀었는데 네, 네. 구속 상태를 풀었다고 하면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은 물론 정지됐으니까 대외 활동은 못하지만 관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의논도 하고 재판 준비도 더 충실하게 하시고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변호인들 외에는 지금 접근이 어려운데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50% 가까운 지지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게 어쨌든 이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또는 뭐 그 주변에서 일부러 이렇게 막 탄핵을 거의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이 뭐 조기 대선이 어떻고 뭐 후보들 무슨 뭐 지지율 조사를 하는 상황을 보면 참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고 뭐고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 제발 우리 국민의힘 주변의 그 정치권에서도 좀 이 상황을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 탄핵의 기각을 막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의 법정 싸움 외에도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우선 국민의힘의 우리 현역 또는 이 저 원외 정치인들 이러한 국민의힘의 당력도 필요하고요. 네. 다음에 제가 바라건대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소위 대통령의 스텝진 중에서도 좀 옷을 벗고 나와서라도 네. 좀 뛰어야 되고요. 네, 네. 또 정부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당정청에서 당정용이 됩니까? 하여튼 네. 예 이런 데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한 우리 변론일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답정 너식으로 지금 덤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저지할 방법 또 전체적인 변론기를 굉장히 지금 속성으로 진행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 이런 부분이 변호인들 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이 공개된 방송이라 뭐 모든 이런 그 얘기를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변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략을 모아야 되는데 뭐 이럴 때면 벌써 다음 선거를 뭐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힘 그 안팎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결단코 탄핵이 되면 다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현실 인식을 좀 가져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친윤 친한 할 거 없이 적어도 우리 보수의 정치인들은 이 탄핵을 막기 위한 데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하고 그럼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우파의 지지자들도 이 정말 이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율 고양 외에도 무슨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렇게 어떤 오게 집회를 하는 거 외에도 지역의 의원들을 나는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그러한 냉엄한 엄중한 현실 인식을 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필요하면 좀 스피커 역할도 해줘야 돼요. 그럼요. 방송도 많이 나가고 해야죠, 지금.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최상목 그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권 이런 거에 관해서도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럼요. 어떻게 네. 제동을 걸어야 되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장 대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단계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 먼저 해야죠, 사실은. 당연하게도. 한덕수 권한 네. 대행에 대해서 지금 야당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게 이게 의결 정도수 충족된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히 그러면 많고. 네. 이게 기다 아니다부터 그걸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최상목 장관은 권한 대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최상목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헌법재판소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것이 과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적법한 소추냐?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것부터 해서 권한 대응을 우선 이 한덕수로 총리로 할 것이냐, 최상목 장관으로 할 것이냐,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놔둔 채로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말하자면 정당한 권한 대행인 것을 마치 전제로 하듯이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그거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을 해야죠. 왜 한덕수 맞습니다. 총리 탄핵 심판부터 하지 않느냐면서. 네. 예.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해 놓고 아시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네. 빼겠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면은 그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말하자면 무효다. 새로운 탄핵 소추를 뭐 이게 통과될지 여부를 이제 가지고 다시 어쨌든 표결을 새로운 해야죠. 탄핵 소추가 네. 필요하다. 네. 새로 표결을 해야 된다. 그걸 누가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야기해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 사항을 알고 음. 그런데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우파 보수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 윤 대통령의 탄핵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할 것 때문에 할 일이 뭐냐 할 때 그냥 길에 나와서 윤석열 연호만 할 게 아니고요. 이 각 지역의 국힘의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메시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해야 게 됩니다.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네. 우리 장 대표가 잘 싸우는 걸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장 대표가 참 그때 배지를 달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2배, 3배 더 울림이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우리 장 대표 같은 사람을 그렇게 발을 묶은 게 아니지. 응? 공천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진출을 못하게 막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대로 싸워요? 뭐 한두 번은 싸운다고 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장 대표님 이 방송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우리가 탄핵 변론 심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변호인들 그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그래도 열심히 하시지만 문제는 그것만 갖고는 지금 이 전선에서 정말 좀 더 어떤 화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이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가 허튼 짓을 못하게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집회만 하고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메시지 내게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국민의힘 너네 뭐하냐 막 밀어붙여서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각 지역별로 서울의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참 이 추운 겨울에 길에 나오셔서 다 이 탄핵 반대 저지 구호를 외치시고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관저 앞에서 밤을 새시고 그랬죠. 네. 그렇게 눈물겨운 우리가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에너지 외에 오히려 지금 전부 다들 약간 멀뚱멀뚱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좌파에 비해서 항상 이게 전략 전술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석동현 변호사님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길게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탁 집어 주셨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런 여론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방송과 유튜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급한 게 2월 3일 날 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혹시 나오지 않도록.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2월 3일 날 헌재가 지금 선고를 지금 기일을 잡았는데 하겠죠 아마도.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 변론 기일이 굉장히 지금 속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우리 헌재 재판관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꼭 허달기로 재판하면 안 돼. 재판 신중히 해. 라는 그 헌재 재판관들에게 우리가 무언의 압박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 변호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문영배나 이미선의 어떤 추악한 실체들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저는 헌재 내부의 어떤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는 상당한 명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론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장 외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변호사님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더 자세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부산에 다녀오는 와중에도 저희 멸콩TV와 단독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석동현 변호사님과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님이 직접 뵙고 온 윤석열 대통령님 건강하고 의연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 그리고 자신보다 우리 국민들, 청년들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셔서 일신상의 불편을 겪고 고초를 겪고 하는 그런 문제 이상으로 대통령님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저로 돌아가시는 게 탄핵심판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설 연휴가 끝나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이나 형사 수사나 재판 과정 결코 녹록지 않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 결국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헌재를 압박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게끔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2월 3일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아마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헌재 일방적 선고에 제동을 걸고 최상목 대행이 헌재가 결정했다고 낼름 마은혁을 임명하지 못하게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서 메시지를 더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 여의도에, 한남도에, 또 서울구치소 앞에 이제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모이고 대통령님을 연호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문자 보내서 대통령님 지키라고 말해라. 조기 대선 헛꿈 꾸지 마라. 헌법재판소 가만두지 마라.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전략적인 압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이 해달라라는 석동현 변호사님의 절절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미우나 고우나 미덥지 못해도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설 연휴 끝나면 국민의힘의 비대위 회의 열릴 때 헌법재판소에 이 마은혁 임명 선고를 규탄하고 최상목 대행 절대로 역사에 누를 더 이상 끼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들 찾아서 의원실 번호, 지역 사무실 번호, 또 국회의원 개인 번호로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글 올리고 댓글 달고 하는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해달라고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오늘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아주 귀한 이야기 들었고요. 저도 석동현 변호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설 당일에도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힘들다 하지 말고 지친다고 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방송과 유튜브와 라디오에 다 나가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멸콩TV도 쉬지 않고 설날 당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더 싸우시죠. 그리고 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과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움직여서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여당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8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께 새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죠. 저희 멸콩TV에도 초대했던 이상교 위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새 인사와 덕담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서로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설날에 영어의 몸이 돼 차디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으시니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 그러나 이 당협위원장들도 국민과 함께 구치소 앞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대통령님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잊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80여 명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서명해서 그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전달했습니다. 아마 구치소 안에 계신 대통령님이 이 편지를 받고 많은 힘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 시작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실 참모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접견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호인단 제외하면 일반인 접견은 하루에 한 건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당 지도부 그리고 전직 현직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참모들 접견 일정 등이 조율을 통해서 하루에 한 건씩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을 드리는 것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서 보기에 또는 헌법재판관과 최상목 대행이나 이런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또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인물들이 보기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대통령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구나. 대통령님을 계속 접견하는구나라는 것. 여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